저는 뭐라 그러냐면 투자자가 오면 제가 여기 투자를 해놨는데요. 지금 엑시트 해야 될 시점에 나와야 되는데 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십시오. 제 거를 주시고 나도 엑시트 하는데 나의 알파를 주셔야 나도 팔겠습니다. 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수가 높아지죠, 당연히. 이런 것들 막 조절하는 방법들을 여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약소보험 공증이 뭔지, 왜 일람출급을 쓰는지, 약소보험 공증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또. 근데 진정한 의미들을 잘 모르세요. 제가 왜 공증을 하러 가냐고 물어보면 몇몇만 얘기하지. 여기 혹시 정확하게 왜 공증을 하는지 아시는 분? 그냥 한마디로만 딱 얘기하면 왜 공증합니까? 그건 뭐 당연한 기본적인 얘기고요. 법적 효력 갖는 거는. 법적 효력은요, A4용지에 써도 그거 법적 효력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왜 약소보험 공증을 쓰죠? 재판 안 하려고 쓰는 거예요. 약소보험 공증하시면요, 재판하러 갈 필요 없어요.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집행문을 뒤에다 좀 이따 내가 이 실예의 서류들을 좀 쭉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약소보험 공증한다는 의미가요, 그거 하나입니다. 재판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럼 일람출급이라고 써준다. 거기 만기일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CEO 하시려면. 이런 것도 모르고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 그냥 말아먹습니다. 종이 한 장에 예를 들어서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 여러분이 위임해줬어요. 공란 위임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돈 빌리면 있잖아요. 거기에 공란에다가 다 안 씁니다. 대부분 은행 가면 뭐 쓰라 그래요? 이름 외에 쓰는 거 있어요? 없지요. 거의 없죠. 특히 서류 이만큼씩 해요. 회사 돈 좀 한 1억이나 5천만 원 빌리려고 해도 이만큼 돼요. 여기에 한 10번 정도 이름만 쓰고 끝나죠. 거기 공란 다 쓰려고 하면 2시간 걸려요. 거기 공란 빈칸에다가 다 쓰고 다 가려고 하면 2시간 걸리니까 생략하고 이름만 쓰잖아요. 도장 찍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서류가 뭐냐면 공란에 네 마음대로 쓰라고 위임까지 해줬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채권자가 문제 생기면요, 그때부터 알아서 써요. 날짜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거 갖고 재판하는 거예요. 집니다, 무조건. 다 여러분이 질만한 것만 공란으로 해놨다고요. 나한테 유리한 걸로 다 바꿔놓는다고요. 근데 왜 이 글자가 채권자 글자다. 재판에서 그런다고. 당신 글자가 아니고 왜 채권자 글자예요? 막 그러고 내가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란 위임장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당신의 인감하고 해서 나머지는 네가 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썼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밝힐 수가 없죠. 그 다음 쓰는 거 자체가 그때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소보험 공증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쭉 알아야 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잘못 쓰게 되면요, 회사의 예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막 압류가 막 들어오고 이게 경매예요. 부동산 경매만 경매가 아니고 이것도 경매입니다. 주식은 어떻게 압류를 시키는지, 주식이 또 6개월 미만인, 그러니까 6개월 발행한지 6개월 이상인지, 또 주권이 발행됐는지 안 발행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압류하는 방법들이 막 나눠지는데요. 자세히 배우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들. 재산 명시나 조회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증제 이런 것들은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약소보험 공증이 딱 있게 되면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사 대표이사. 그러면 대표이사가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요, 내 재산은 뭐가 있고요, 이렇게 선서해야 돼요. 만약에 선서한 대로 안 하면 깜빵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게.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했는데 불렀는데도 안 가면요, 밤중에 형사가 2명이 와가지고 그 경찰서 유치장에 데리고 갑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 9시에 뭐 한 가지만 딱 물어봐요. 판사님 앞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룻밤 경찰서 가서 자고 나면 그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간다 그러면 풀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시라 그래요. 판사님한테 형사가 보고를 해요.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다시 또 보내요. 며칠 날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안 나가면 또 감치하러 또 형사가 가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저는 저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거 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들었거나. 이렇게 많아도 없다고요. 왜? 재산 명시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걸리면 있잖아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이 돈 안 갚았으면 저한테 만약에 안 갚은다, 이거 다 써요, 여기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약소보험 공증 하나만 주시면요, 내가 저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는 거 다 써줍니다. 집에 아마 법원이란 법원에서는 다 날라올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약속공공증 회사 운영하시면서 막 써주고 그럴 좀 많죠? 없어요? 써주지 마세요. 근데 쓸 것 같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하는 교육이 바로 이겁니다. 대표회사 CEO가 있잖아요. 이거 모르고서 회사 운영하면 그냥 어느 순간 저 약속공공증 하나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보여요, 그게. 써주는 순간도 이 양반이 어떤 길로 가겠다는 것도 다 보이고요. 주식이 어떻게 압류되고 앞으로 투자 못 받는 게 하는 방법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약속보험 공증 하나만 갖고서 내가 주식 투자도 못 받게 다 만듭니다. 앞으로 3년. 근데 CO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또 연장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연장하지 왜 안 해요? 내가 채권자인데. 안 할 일이 없잖아요. 연장하면 100% 되는데 왜 해야 해요? 그냥 연장하는 건 CO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3년이라는 게 돼 있지만 또 연장합니다. 만약에 약속보험이 없어지면요. 저거 갖고 소송해요. 그냥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면 지급명령과처럼 100% 이겨요. 약속보험 공증이 돼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CO가 되면 소송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 3개월 안에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고 만약에 내가 빚을 갖다가 갚지 못하면 자녀에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 이게 안 갈 것 같지만 진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고 무서운 거예요. 채권자 파산 신청하기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채무자가 돈 빌린 채무자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하는 게 파산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만약에 안 갚잖아요. 그러면 제가 채권자잖아요. 제가 법원에다가 신청해요. 상대방을. 이 사람 파산 좀 시키세요. 누구 많이 하냐면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뭐 사자 들어간 사람은 내가 다 합니다. 저거 한번 걸리면 사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법인 대표도 못합니다. 평생. 자기가 복권해야 돼요. 복권하고 하기 돈 들이고 막 아무튼 힘듭니다. 이런 것들. 동산 채권 담보. 이거 사실은 2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소개하기만 해도 있잖아요. 3시간, 4시간 해야 되고 안으로 들어가려면 엄청 깊어요. 이제 동산 채권 담보 등기 이런 제도가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건 좀 지나가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어떻게 결성하고 이 자리는 투자자를 모으거나 제가 투자회사를 유치하거나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투자회사 유치하는데 이런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저한테 좀 투자하는 회사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해도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메일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들어옵니다.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요. 다 90%가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저희 개인 투자조합은 스타트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벤처 캐피탈과 엔젤 클럽과 중간에 있는 마이크로 VC 역할을 하는 10에서 한 20억 정도를 투자해주는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VC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여기하고는 엔젤 클럽이 맞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매출이 한 10억에서 한 50억 정도 올라온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요. 벤처 캐피탈은 우리 뒷단에서 저희가 투자한 것들을 이제 인수해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업이 보통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결성을 하려면 어떻게 업무집행조합원 GP의 역할이 어떤 거고 그게 펀드 매니저거든요. 그런 그 SPC 페이퍼 특수 컴퍼니를 만드는 특별 컴퍼니를 만드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제가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거든요. 10분 정도 쉬고서 이제 조금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벤모, 벤처기업 모요라고 있는데요. 여기 혹시 밴드를 안 하시고 어떤 분은 나 페이스북밖에 안 하기 때문에 벤모, 뭐 밴드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가끔. 하셔야 돼요. 요즘은 정보를 좀 얻으시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죄송한 얘기지만 만나려면 밴드 아니면 저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뭐 블로그 활동이나 카페나 이런 게 나오면 제가 활동하는 게 저 소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면 제가 굉장히 불리한 어떤 경우가 있어서 제 이름을 쳐도 별로 안 나와요. 그 돈 주고 다 지우는 거예요.
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인터넷 장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죠? 논현동에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인터넷 장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지워달라고 죽여달라고 전화하면 500만 원이에요. 싹 지워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여러분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유명해지기 싫으면 거기다가 불러주면 돼요. 그게 인터넷 장의사라는 건데 거기서 다 지웠어요, 저도. 그랬더니 편하더라고, 소송하는데. 자, 벤모라고 밴드 검색에다가 벤모라고 치면 벤처기업 모요라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두 개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벤처기업 모요라고 있고요. 하나는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라는 밴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초청을 안 하면 안 들어오는데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저쪽에 앉은 사무총장님한테 얘기하시면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초청해서 들어오고요. 여기 벤처기업 모여라 벤모는 벤모라고 치셔도 그냥 검색이 돼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들 가끔 제가 글을 올리고 제가 가는 동선을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무슨 행사를 하고 뭐 투자 퍼레이드는 어디 가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데서 심사위원도 하고 있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또 벤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벤처기업 스피치데이 그래가지고 중견기업들 아주 중견기업이라고 하긴 뭐하고 매출액이 한 1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되는 또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투자받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을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 상생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상장사하고 이게 엑시트 모델인데요. 오늘도 제가 엑시트 시키려고 뭐 하나 연결해가지고 성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엑시트 못하고 나올 것 같지요. 엔젤이나 뭐 이런 투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 엑시트하고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하는 거고요. 상생 M&A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에서 그 국가기관들하고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벤처캐피탈 사장님들이나 임원들 또 진짜 투자자들이 5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큰 행사에서 삼성동의 KTNG 빌딩에서 하는데요. 내일 그거에 비공개 또 그 사전에 우수 기업들이 또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못 갑니다. 한 50개 벤처캐피탈 사장님들이 진짜 투자를 하기 위해서 5처에서 만나서 2시간 동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가 실제 일어나고요. 그런 행사들을 주관하고 주최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다 엑시트 모델이에요. 나중에 그 순서를 보면 아실 건데 그런 게 궁금하시면 이제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조금씩 보시고요. 궁금하면 저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전화해 주세요. 저는 참고적으로 밤에 1시 반에 자서 5시에 일어나고요. 다시 7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10시 실제는 10시부터 한 11시 돼야지 움직입니다. 낮에. 그러니까 그 시간 빼고는 언제든지 전화 받으니까요. 제가 강의들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럼 제가 진짜로 2배로 반갑게 맞아주니까 어려워 말고 전화 주세요. 그래서 벤모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한 그걸 조금 깊이 있게 좀 다뤄주려고 그러는데요. 자, 투자지분 구조 변화, 투자계약서, 동사채권 담보, 약서보험 공증이 있는데 이 책은 370몇 페이지인데 제가 지금 3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날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공부인데 130만 원입니다. 8주 과정이. 그래서 저하고 아주 많은 사람이 하진 않고요. 소수가 모여가지고 저한테 이걸 사살 받듯이 아주 깊이 있게 책을 그때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책을. 그때만 딱 줍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책 같은 책이에요. 보시면은 그냥 뭐 교재가 아니고 실제 책인데 그거를 주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강남의 교대역에 있어요. 오너프믹스 들어가시면 백모에 들어가가지고 공지사항에 보면 살짝 조그맣게 있는데 오늘 6명 찾더라고요. 오늘 잠깐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는 뭐 몇 명한테 그랬더니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인원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비어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면 뭐 한 12명, 13명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그 이상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공부는 다수가 엄청나게 공부하는 그런 공부들이 아니고요. 그냥 배워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아요. 깜짝 놀랄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이
스페셜리스트라는 벤처캐피탈 사장님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요, 갑자기 사업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노하우가 여기 묻어져 나오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동산채권 담보가 도대체 뭔지 이제 보여줄 거예요. 약소보험 공정 아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 보여줄 겁니다. 내리세요. 자, 자본과 주식 이런 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쭉 내려가세요. 자, 여기 하나 봅시다. 올려주시고 저기 법인 등기 등급에 여기 보면 어떤 회사 100원이죠. 한 주 액면가가 100원이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 1억을 받았다니까? 제가 받아주잖아요. 1000만원짜리 회사가 여기 5천만원, 4천만원 돼 있지만은 실제 1억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회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컨설팅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도 엔젤한테 받아주잖아요. 왜? 대표이사의 그 이력이라든가 그 앞으로 나가는 유망한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투자자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사무실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얘기한 비즈니스 센터예요. 10만원 내는 곳이 그런데도 투자합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냥 한 거예요. 용기를 가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금방. 근데 회사 운영할 줄 모르니까 내가 받을 줄 몰라서 발행할 주식 너무 조금 잡아놨어.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받을 수가 없어서 정관부터 다 바꾼 거예요. 찍찍찍찍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좀 크면 발행할 주식부터 정관에 쓸 때 아주 많이 써놓으시라고요. 내가 투자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거를 처음 회사 만들 때부터 배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맨날 저거 바꾸느라고 했잖아요. 딱 보면 초보 티가 팍팍 납니다. 그냥 법인 등기부등본 자국만 봐도. 좀 회사 좀 운영해보시고 많이 해보신 분, 투자 많이 받아보신 대표이사들은요, 벌써 정관이 달라요. 뭐, 법무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정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관 변경한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쭉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내려주세요. 정관, 그래서 정관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또 내려주세요. 자본이 뭐고 여기 주식 발행 쪽에 밑에 보시면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주발초라고 돼 있죠. 주발초 외우세요. 우리가 1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투자를 받으면 있잖아요. 액면가에 대한 그 주식수를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만 자본금으로 편입되고 예를 들어서 1억에서 다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액면가에 대한 그 주식수 내가 가져가야 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만 자본금으로 편입된다는 얘기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아까 등재되는 거고요. 만약에 1억 중에 500만 원만 돼 있으면은 9,500만 원은 주발초라고 해서 주식을 발행하고도 남은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본에 편입된 거고 그 법인 등기부등본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한 1억이 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저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들으셔야 법인 등기부등본 투자 받는 방법들 이런 게 전부 작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주발초 오늘 한번 그냥 외워놓으세요. 이런 용어 되게 많이 씁니다.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세요. 여기서 내려가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기업가치 선정하는 방법 제가 벤모에다가 올려놨어요.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벤처 투자 해법 1탄, 2탄 그래가지고 조금 맛배기로 좀 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시간 나실 때 요거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벤트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회사 가치 산정하는 거 여기 뭐 이런 게 대가들도 많고 하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내 회사 가치를 만드는 방법들 어떻게 있는지 설명은 물론 이제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프리머니 밸류, 포스트머니 밸류 이런 용어들은 적어놨다가 좀 공부를 좀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뭔지 의미를 한번 보시고요. 쭉 내려보세요. 여기부터 투자에서 멀티플부터 4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를 받았을 때 4단계의 공식입니다. 제일 먼저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멀티플, 투자 배수가 뭔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20배수를 받았어요. 10배수를 받았어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 아까 주식 액면가가 얼마짜리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죠? 100원. 그러면 10배수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투자자가 주식을 100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산 거죠? 1,000원에 산 거죠.
그게 10배수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 공식을 갖다가 알지만은 자본금 1억짜리 액면가 500원인데 현재 주식 요거 곱하기 500원 곱하기 20만 주가 1억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내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현재 주식수 다 곱한 게 자본금입니다. 뭐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자꾸 이거 보시는 건데 대표이사 지분 파운더가 70%를 갖고 있고요. 이사들, 그러니까 코파운더, 나머지들이 30% 가져 있다고 예를 든 거예요. 아주 쉽게. 쉬운 예를 들고 이해하고 준 건데, 투자 유치 금액이 1억, 자본금 1억짜리에 10억 원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프리밸류는 뭐냐면, 내가 투자를 받기 전에 우리 회사 가치를 전체를 원래 1억짜리 회사잖아요. 자본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내가 투자를 받으려고 그럴 때가 한 1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 앱도 개발하고 뭐 해가지고 투자자가 우리 회사를, 1억짜리 회사를 40억에 봐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프리머니, 투자하기 전에 40억으로 봐줬어요. 그러면 10억을 투자자가 넣어주면 포스트머니, 투자 후, 포스트가 후잖아요. 투자 후 가치는 얼마죠? 50억. 10억을 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리머니가 얼마예요? 그러면 투자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가치를 40억이라고 보는구나 이런 의미고요. 어디 가서 누가 회사 프리머니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그냥 프리머니 밸류 회사의 투자 전 가치가 40억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얼마 투자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을 해준대요. 그러면 포스트머니 얼마죠? 45억. 간단하잖아요. 산수예요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스타트업 책이라든가 이런 벤처 설명해 놓은 책에 보면 한 3페이지, 4페이지로 써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알 것 같은데 4페이지 다 읽고 나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같이 설명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프리머니가 뭐예요? 그러면 눈 꼴깍 감고 이래요. 다 또 읽어보라 그래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간단한 얘기를 너무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무조건 프리머니 밸류 그러면 투자장 우리 회사의 가치가 원래는 1억짜리였는데 투자자가 40억으로 봐줬어. 근데 자기가 10억을 넣어주겠대. 그럼 포스트머니는 50억.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책에. 근데 이 진정한 의미를 갖다가 아주 쉬운 얘기인데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풀어서 4단계로 공식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배수는 요겁니다. 프리머니 밸류하고 나누기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머니는 40억이라고 그랬죠. 자본금은 1억이죠. 그럼 나누니까 40 나오잖아요. 그러면 40배수로 해준다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본 거죠. 투자자가. 1억짜리 회사를 40억으로 40배로 봐줬잖아요. 그럼 멀티플이라는 배수가 40배라.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100배수로도 들어와요. 보통 뭐 2배수, 4배수, 뭐 10배수로 봐준다 그러지만 정말 좋은 회사가 이제 처음 첫 방부터 막 40배, 50배, 100배로 들어간다고요. 그런 회사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투자 주가가 40배. 그러면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500원짜리인데 그럼 얼마에 산 거죠? 투자자는 2만원. 네. 500원 좀 써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액면가 500원짜리를 멀티플 40배로 했으니까 2만원 주가로 투자했다는 얘기, 이 얘기가. 여러분, 요 간단한 A4 용지 한 장에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회사가 뭔지 딱 아시겠죠? 사실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설명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한눈에 딱 이해를 하셔야지 사실을 아는 겁니다. 뭐를 갖다 설명을 하는데 A4 용지 4장, 5장을 했는데 또 모르겠어. 또 읽어봤는데 설명을 못해. 그러면 이건 아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한 장, 둘, 넷, 여섯, 8줄을 딱 보고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찍으셔도 돼요. 네, 찍으시고. 아까 앞에 있는데 그거는 감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깊으니까 거긴 좀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천천히 찍으세요. 네.